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수시로 약학대학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대는 일반적인 단과대학보다는 의대와 조금 더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의대 합격 확률 컨텐츠와 비슷한 구성으로 내용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구간을 4개로 나누었던 의대와 다르게 약대는 확실하게 선호도가 나뉜다고 할 수 있는 구간을 3개로만 구분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의대의 경우는 서울과 수도권 의대가 지방에 있는 의대보다 확실하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의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고, 수도권에서도 전통의 강자인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를 포함해서 최근 엄청나게 선전하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의 가천대학교까지 서울과 가까울수록 입결과 아웃풋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대는 다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등이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을 압도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을 철저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이쌤이 가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기 약대와 비인기 약대를 구분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으로는 5대 약대인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약대를, 두 번째 구간으로는 서울, 지방 구분 없이 인기 약대를, 세 번째 구간으로는 1에서 2구간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 약대를 설정했습니다. 인기 약대와 비인기 약대 목록은 일일이 리스트를 말씀드리면 견해 차이에 따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으나, 구간별로 모집 인원이 몇 명인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해보면 본인이 지원할 약대가 대략적으로 어디에 들어갈지는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테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학대학 역시 전국에 무려 37개로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교마다 개성과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최저 등급과 가지각색의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최저 등급에 따라 비교과 중시 정도에 따라 선호하는 비교과 유형에 따라 합격군의 양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개별적으로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3개의 구간별로 일반화를 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5대 약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기 있는 약대라서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가는데 최저가 3합6이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내신 1.33등급 상위 2.8%까지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수치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원만 고려했을 때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구간의 경우는 수시 총 모집 인원이 187명인데 아무리 5대 약대라지만 서울에 있는 의대에게는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의대의 1에서 2구간 정원이었던 856명을 누적하여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구간의 경우는 의대 전체의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1구간 약대 인원뿐 아니라 의대 수시 정원인 3089명을 더해 주었고, 3구간의 경우는 치대와 한의대까지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1에서 2구간 약대 수시 정원, 의대 수시 정원 3089명, 치대 373명, 한의대 501명까지 추가로 더해 주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치대나 한의대보다 약대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겠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스카이 상위과, 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 반대로 약대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고려해줘야 합니다. 들어오는 인원과 빠져나가는 인원을 모두 고려하면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의 100분위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약대에 합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생 총원은 몇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퍼센트를 산출한 것인지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도 35만 명이 기준입니다. 35만 명을 기준으로 측정한 근거는 의대 합격 확률 컨텐츠에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저 등급에 따른 입결 변화입니다. 메디컬은 최저 등급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에 따라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모두 수치화해 두었는데 3합 4 또는 4합 5 등의 까다로운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학교들은 30% 이하의 낮은 최저 충족률을 기록하기도 하고, 최저 등급이 완화될수록 충족률이 높아져서 60% 이상의 높은 최저 충족률을 보이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계산해주면 대략적인 합격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 충족률이 50%라는 뜻은 원래 10등까지 합격해야 하는데 20등까지 합격했다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즉 원래 상위 1.3%까지 합격할 학교였다면 평균적으로 상위 2.6%까지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최저 충족률이 30%라는 뜻은 원래 9등까지 합격해야 하는데 30분의 100을 곱한 30등까지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최저 등급을 맞춤으로써 당연히 내신에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예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가 인기 있는 약대라면 원래 상위 1.25% 안에는 들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의 최저 등급이 3합 6이라면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절반이 넘고 내 위에 있었던 내신만 좋은 학생들이 떨어지게 되면 상위 2.8%까지는 합격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약대도 어떤 구간에 속하는지 최저 등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해보면 대략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을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등급, 백분위, 환산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의과대학 합격 확률 컨텐츠를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상위 0.5%, 올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상위 7.5% 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등급부터 내신 0.1이 내려갈 때마다 백분위로 0.7%씩을 가산해주면 대략적인 환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내신 1.1등급은 상위 0.5%에 0.7을 더한 1.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2등급은 상위 0.5%에 1.4를 더해서 1.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의대가 증원된 2025학년도에 상위 7%대, 즉 내신이 2등급에 가까운 학생도 충분히 약대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총 정원 합계가 6,562명이고 수시 지원자 수가 평균 35만 명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듯 상위 1.87%까지 약대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하고 하위권 약대 중 최저 등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는 학교는 거의 지원자의 4분의 3이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렇게 낙관적인 요소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변수는 영어 난이도입니다. 표에 있는 최저 충족률은 작년이 기준입니다. 작년에는 영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평년보다 최저 충족률이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 하위권 약대라 해도 최저 충족률이 50%만 넘어가면 곧바로 내신이 1.3등급대로 들어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변수는 비인기 약대의 경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눈치 싸움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충분히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구간은 전국 4,392등부터 6,562등까지가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표에 나와 있는 퍼센트는 정말 마지노선 6,562등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는 학생의 성적입니다. 따라서 2구간 약대 그리고 의대 컨텐츠에서 제시해드린 표와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약대도 의대와 마찬가지로 학교마다 특징과 개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핵심은 같습니다.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같은 유형의 다른 시리즈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이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형의 낮은 내신 등급을 보고 본인이 적정 또는 안정 지원을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만큼의 실력을 갖춰야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를 뿐 실력은 똑같아야 합니다. 내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예정이어도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확인해 보시고 나의 비교과가 정말 그 등급 차이를 만회할 정도의 가치를 지닐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약대 종합전형의 지원자들은 의대를 생각하다가 중간부터 성적에 맞춰서 약대로 생기부의 방향을 변경한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 특성에 따라 이를 싫어하는 학교도 싫어하지 않는 학교도 있으니 정말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약대 합격 확률 미리 보기 컨텐츠를 마치면서 의대와 동일한 주의사항 하나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주의사항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내용을 지원할 학교를 판단하는 데 쓰지 말고 지원할 라인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의대 증원 인원, 총 학생 수, 최저 충족률 등 실제 데이터들을 반영한 객관적인 숫자와 지표를 바탕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라인을 잡는 데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2025학년도 입시에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약대가 너무 무리한 도전인지 아니면 적당한 도전인지 또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안정 지원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구간 안에서 실제로 지원할 학교를 선택할 때는 개별 약대의 특성을 1순위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대와 다른 주의사항은 약대는 의대에 비해서 조금 더 변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성적만 되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의대에 진학하기 때문에 모집 정원과 학생 수를 비교하면 합격선을 예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대의 경우 한의대, 수의대, 서울대, 그리고 연고대의 최상위 학과와 경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즉 오늘 말씀드린 등급과 100분위의 변동성이 의대보다는 조금 더 크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지원할 실제 학교들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컨텐츠가 수시 약대 지원 전략의 큰 틀을 잡는데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